여성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자해를 뭔지 아십니까? 이왕실. 오. 우리나라 미용사요? 예, 우리나라 미용사 수가 6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국군이 몇 명입니까? 예, 국군이 60만이죠? 국군하고 미용사가 같습니다. 예, 이게 60만 정도 되면 그냥 60만 명이 아니라 60만 대군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 미용사들한테 제가 대한미용사협회 이런 데하고 이제 신용카드 수수료 이런 문제 때문에 활동을 함께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제 물어봤습니다. 미용실을 해서 먹고 살려면 손님 하루에 몇 명 받아야 되느냐? 미용사 한 명당 20명. 예. 그러면은 그 60만 명이면은 그분들이 먹고 살려면은 손님이 하루에 1,200만 명. 우리나라 여성 인구는 2,400만 명. 그럼 여성들을 갖다가 A조, B조로 나눠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미용실 가야 돼요. 홀수, 짝수. 홀수는 내가 가야지. 그래서 제가 제 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미용실 얼마나 한 번씩 가고 물어보니까 뭐 2달. 그러다가 미용사들 다 굶어 죽겠다 그랬는데 기업형 이외에 난 대체로 보면은 그것이 한 사람의 어떤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요즘에 후보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후보한테 이제 지지율 너무 의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당이 만들어진 지 23일, 이 후보가 출마한 지는 23일 정도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어찌 보면 다른 후보들은 뭐 길게는 1년, 짧아도 6개월 이전부터 이렇게 후보로 이렇게 여겨지고 거론되어 왔던 데 비해서 우리는 이제 뭐 지금 나타난 게 얼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국민 중에 한 40% 이상은 출마했는지 모르고 있을 거다. 목사님 뭐 바쁜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다.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지지율이 높을 수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고 또 최근에 이제 진보정당이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어쨌든 그런 어떤 여러 이미지 실망시킨 그런 것들이 뜨겁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마음을 모아내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을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출마했느냐? 사실 그 진보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당원들 중에 뭐 제가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은 한 절반 정도는 꼭 나가야 하는 우리가 지금 이 마당에 후보를 꼭 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정당을 안 한다면 몰라도 정당을 한다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무슨 큰 어떤 후보로서 좋은 성적을 올리거나 이런 걸 기대하거나 뭐 예상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정의당이 생각하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뭐냐? 제1의 목표는 진보적 정권교체입니다. 진보적 정권교체. 일단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왜 정권교체도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정권교체 같은 것은 역사의 발전이라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정권교체였던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정권교체가 단순히 집권하는 정당이나 대통령의 얼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정권교체, 그런 의미에서 진보적 정권교체가 우리의 최고의 목표이다. 두 번째 목표는 뭐냐? 당연히 진보정의당 창당한 지 한 달도 아직 안 된 이 당이 이 당을 키워내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으로서의 어떤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죠. 지금 예상되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새누리당과의 박빙 후보 단일화를 이루더라도 박빙의 선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진보적인 어떤 지향의 그런 유권자들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후보는 이번에 안 나왔다. 아니면 단일화가 되긴 됐는데 저 사람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후보는 아니었다. 는 이유로 투표소로 안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곤란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점에서 진보정당에서 왜 후보를 내야 되느냐. 끝까지 설사 안 가더라도 끝까지 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끝까지 안 가더라도 그런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 진보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좀 대변하고 또 그렇게 모여진 의지가
또 좀 다른 세력들과 더불어서 이제 집권을 위한 후보 단일화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이런 진보적인 지향의 유권자들도 그 단일화된 후보로 이렇게 결집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점에서 우리 진보정의당은 이제 아직 뭐 인지도도 높지 않고 당 지지율도 뭐 많이 되는 2, 3% 이상 되지 않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후보가 나와가지고 자기의 정책을 발표하고 또 그런 이제 어찌 보면 다른 후보하고 이렇게 지지율 격차 이런 게 뭐 시체말로 잽도 안 되는데 왜 단일화를 하려고 그러느냐. 뭐 먹을 거 있잖아. 숟가락 들고 와가지고 밥 지을 때 아무 노력도 안 한 사람이 숟가락만 들고 와가지고 나도 뭐 밥 한 공기 달라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말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정부 교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이 그런 진보적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모아내고 그것을 이런 선거연대에 동참시키는 그러나 이 사회 방향이 정치 민주화를 넘어서서 이제는 사회기술 민주화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데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느린 속도지만은 방향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은 이 사회가 변하고 있는 그 방향은 이 사회의 이러한 변화를 갖다가 강력히 끌어나갈 힘, 바로 진보 정치의 힘, 진보 정당의 힘, 그리고 노동의 힘을 강력히 사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주 지역에서도 지금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발기인이 돼서 만들어 나가는 당이 이 역사 오랜 광주의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치 의식이 높다고 하는 또 광주의 또 진보 토양이 또 가장 비옥하다고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광주에서 좋은 결실을 맺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함께 힘내자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